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전공이나 의사단체 등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어제 대화에 대해서 또 별도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협의 회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첫 만남이셨고 첫 술에 배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실은 국민들께 모든 것들이 소상히 알려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화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입니다.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고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전공이나 의사단체 등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어제 대화에 대해서 또 별도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만성 질환자의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행 계획이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협의 회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첫 만남이셨고 첫 술에 배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그 처방전 리필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장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박단 전공의 비대위 대표와 그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된 질문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강나연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은 추가 논의 사항이 있는지요? 현재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 보류 상태는 당분간 유지라고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유연한 처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나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의료계에서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은 지금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대안을 아직은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우성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대화 이외에 정부에서 의사단체와 추진 중인 대화의 자리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그 공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양한 접촉 노력과 또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천우성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인데요.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그 논평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대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어떤 그 소감을 적은 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스핌 신도경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조규용 장관께서도 전공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실까요? 장관께서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전공의와의 대화를 원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만나신 적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된다 그러면 장관께서도 뭐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도경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전남 의대 신설 의지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후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논의 상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전남도에서 우선 선결적으로 해소해야 될 아마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에 추가로 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질의 국무성 기자님. 네, 뉴시스의 국무서입니다. 전날 박단 회장에 대해서 이후에 의료계 안팎에서 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되면 대화에 나서려는 전공의들이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대화에 나섰다고 비판을 받는 지금 현 행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향후에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전공의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실무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랑 종합병원 환자 수를 보면 이게 전주 대비 입원 환자 수는 늘었는데 중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예.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박단 회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대화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공감을 넓혀가는 자리이고 서로 의견과 방향이 틀리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공감의 영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문제 해결에 또 발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요.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을 해서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민주적인 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소망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밖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들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공개가 되는 순간 안에서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공개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실은 국민들께 모든 것들이 소상히 알려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화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밖에는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의료계 내부의 상황이니까 내부에서 조금 합리적인 그 생각들을 좀 가지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해주시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과격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환자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의료진이 상당히 좀 소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소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같은 그러한 행동과 또 연결이 돼 있는 과제인지 아니면 환자 자체가 정말로 줄어서 이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좀 결론은 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상황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계도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공통분모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상황적인 논리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화가 성사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자제되어야 될 저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그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지금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 담당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 체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중에 현장에서 끝까지 환자들 곁을 지키시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현장 의료진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